본 작품은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본 리뷰 영상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색이나 성향을 비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전태일 열사님 50주년을 맞아 제작된 애니메이션 테일이라는 작품 또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리뷰를 보시고 전태일 열사님이 남기신 업적에 대한 이상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거나 비난, 욕설 등의 내용을 댓글로 남기시면 모두 삭제 처리됩니다. 철수는 현 근로환경의 틀을 만들어주신 전태일 열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전태일 열사님을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한 근로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근로환경과 노동법은 존재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시대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청계천 평화시장의 한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재봉사였습니다. 불빛조차 들어오지 않은 공장에서 작은 현관들 불빛에 의지하며 일을 했습니다. 청년은 공장 일을 하며 하루 16시간 일을 하지만 그에 맞지 않는 너무나 적은 임금과 환경의 이상함을 느낍니다. 청년은 그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의 현실을 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청년은 불합리한 근로환경과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현실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전태일. 우리는 기회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소리쳤습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존재하였지만 법을 무시하는 현실에 불을 질렀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세상을 밝혀 횃불이 되고 싶었던 청년 전태일입니다. 지금부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75년 여러 부합리한 노동 인권 등에 맞서는 집회가 열립니다. 그 배경 뒤로 5년 전 라이터로 책을 태우려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전태일. 그리고 5년 후 전태일을 기억하는 소설가 김영수가 있습니다. 영수는 5년 전 전태일이라는 청년이 세상 앞에 외쳤던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게 청년 전태일의 이야기를 쓰려 합니다. 1975년 많은 사람들이 민청학년 사건 또는 인혁당 사건으로 교도소에 갇히거나 사형을 앞두고 있었다. 무려 수배당하고 있던 나는 한 노동자의 얘기를 글로 쓰고 있었다. 전태일. 5년 전 자신의 짧은 인생을 살다 간 그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은 벌써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멀리 있는 봄을 기다리듯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 영수는 전태일 생각을 하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산이요! 우산! 네! 얼마야? 35원이요. 번인데. 아니에요, 35원 맞아요. 그럼 33원만 해? 운전도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리 줘봐. 처음 보잖아. 금방 갖고 온 거예요. 아니야, 누구한테 거짓말 시키고 있어. 택시! 그렇게 사는 게 맨날 큰 거야, 큰 거리지. 소설가 김영수는 경찰 수배자가 되어 도망다닌 신세입니다. 영수가 자취하던 곳으로 공무원이 호구조사를 하러 옵니다. 영수는 공무원을 피해 본인을 숨깁니다. 영수와 연인 사이였던 정수는 퇴근을 합니다. 어제 그 동사무소에서 호구조사 왔었어. 그냥 어디 갔나 봐. 네, 전입신고하래. 네.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어요? 정수는 하루 종일 공무원을 피해 숨어있던 영수를 걱정합니다. 영수는 본격적으로 전태일 이야기를 쓰기 위해 그의 흔적을 찾아다닙니다. 영수는 전태일이 마지막까지 근무하던 공장을 찾아갑니다. 본 적 있나? 아니요, 없는데요. 고향이 어디냐? 대구입니다. 전태일은 우사팔에서 벗어나 어렵게 재봉공장 재단사 보조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빨리. 니는 임마 재단 보조일이나 똑바로 해라. 알겠나? 영수는 전태일 어머니를 만나 살아생전의 전태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영수는 태일이 다니던 재봉공장에서 태일을 떠올립니다. 공부를 참 하고 싶어 했어. 태일이가 고등공민학교를 잠시 다녔었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라고 했지. 이거 무엇이냐? 공부해서 대학 가려고? 일사재단 보조로 옮겼다며? 니네 사장 유명하던데? 괜찮아. 여기선 재단사가 최고지 뭐. 야, 다들 내려가! 빨리 내려가!
찬어 이놈아, 이래봬도 내가 군대 위생병 출신이여. 특히 잠을 때는 주사같이 빠른 게 없어. 에? 주사만큼 빠른 게 없다고. 전태일은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피를 토하는 경자를 보게 됩니다. 병원 가야 되겠는데? 왜 그래? 경자야. 야, 경자야. 뭘 봐? 구경 났어? 경자가 폐병인 거 몰랐어? 태일은 폐병으로 힘들어하는 경자를 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은 데가 없어. 넌 밥 안 먹고 뭘 이렇게 보고 있냐? 저희 공장에 순욱이만한 애가 있는데 얼마 전에 피를 토하고 공장에서 쫓겨났어요. 들이 성하겠니? 그런데 공장에서는 아무런 신경도 써주질 않아요. 법대로 가만 그런 업주들은 모조리 잡아넣어야 되는데.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라 하는 게 있는 게라. 태일은 아버지를 통해 노동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태일은 서점을 찾아 근로기준법이 적혀있는 책을 구매합니다. 영수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가르치는 후배를 찾아갑니다. 공장님 죽었는데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 어때 학교? 지금 난리죠 뭐. 영수는 임신한 정순과 만나 대화를 합니다. 노조 설립 신청서가 반려됐어요. 아무래도 위에 어용 간부가 있나 봐요. 야학 출신이라는 걸 문제 삼더라고요. 정수는 영수가 속해 있는 노동운동단체 야학에 동참하며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정수는 영수를 보낸 후 집으로 향합니다. 정수는 집 앞에서 본인을 기다리고 있는 공장장과 만남을 갖습니다. 밥 먹고 싶어? 좋은 말 할 때 들어. 조님은 허탄 수작이야?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자, 받아봐.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합법적인 거예요. 이런 치사한 방법으로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아니 한밤중엔 개새끼들이 짓고 있어? 뭐야 당신? 여자 괴롭히는 놈들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창피해서 못 살지. 공장으로 출근하는 정수를 걱정하는 영수입니다. 출근하는 정수를 보며 전태일 엄마에게 들은 태일 이야기를 회상하는 영수입니다. 하루는 태일이 그 녀석이 밤 1시가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라. 새벽이 돼서 터덜터덜 들어오대. 이렇게 늦었냐고 물으니까는 대답은 않고 그냥 웃기만 하거대. 내리 산 사나흘을 새벽녘이 돼서야 들어오는 거라. 따져 물었지. 우리 공장 시다들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점심까지 쫄쫄 굶거든요. 어머니가 차비하라고 준 돈으로 풀빵을 사서 나눠주었더니 견디면서 일을 해요. 이 집에 걸어오다가 통금 시간에 걸려서 그 말을 들으니까 속은 쓰린데 할 말이 없더구만. 영수는 태일 어머니를 통해 전태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영수 모습 한편으로 태일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봐봐. 나머지 내가 할 테니까 집에 빨리 들어가. 그래, 집에 가서 자. 재단사님 꼴 좋다. 재단사니 아시다지?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알게 된 후 재단사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파합니다. 기준법은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전태일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일하는 재단사와 노동자들과 단체를 만듭니다. 태일은 재단사 및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바보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보회 사람들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현실을 고발하려 합니다.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일합니다. 밀릴 때에는 잔업도 많은데요. 그러면 이 정도 밤을 새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간단히 말해봐요.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단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알았어요. 전태일에게 공장 사장이 찾아와 본인을 신고한 태일에게 해고 통지를 합니다. 사장이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뭐? 근로조건이 뭐가 어떻다고? 미친놈들 배부른 소리하고 다 부러졌네. 잘렸냐? 영수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집으로 오지 않은 정수를 걱정합니다. 정수를 기다리던 영수 뒷모습으로 전태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니 멀쩡한 데서 빈둥빈둥 놀리면서 돈 나올 구멍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만 더 참아주세요. 이달 말게 꼭 갚아드릴게요. 남의 빚내다 수도 안 갚는 것들은 쥐약 먹고 자살하는 게 나아. 올해와 같은 내년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않고 투쟁해야겠다. 영수는 기다리던 정수 소식을 전화통화로 전달받게 됩니다.
어젯밤에 그놈들이 여기다 버렸어요. 미애가 많이 다쳤어요. 어제 농성 4일째였는데 경찰들이 밤마다 와서 협박하고 전기불도 다 끄고 진욱이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말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죠. 그놈들이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패고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쓰러져. 영수는 야학단체에서 하는 노동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빨리 피하셔야 되겠는데요? 나가시죠. 쓰러지고 다시 강풍의 몸을 눕힌 민중의 얼룩진 꿈을 전태일과 김상진의 죽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 영수는 정순과 야학단체 활동에 참석한 후 홀로 도망을 칩니다. 내 우산! 100원이에요. 넌 몇 살이니? 9살이요. 저기 순경 아저씨 보이지? 그 아저씨 우산 하나 갖다 드려. 이거요. 아저씨가 아저씨예요. 저 아저씨가요. 영수가 쓰고 있던 전태일에 대한 글을 보고 있던 선배는 영수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라는 게 한가해서 좋고. 사장은 막대하진 않지. 몰래 좀 읽어봤는데 이게 돼서 나오면 아주 큰 역할을 할 것 같아. 선배는 영수와 약속을 재확인하며 자리를 뜹니다. 영수는 야학 사람들과 만남을 가집니다. 종교계를 통해서 미국에 압력을 넣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선배 도움으로 영수는 보일러실에서 일을 하며 지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수 앞으로 상상 속 전태일이 등장합니다. 공장에서 해고된 테일은 공사 현장에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나는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전태일 이야기를 찾아가던 영수는 다시 테일이 근무하던 공장을 찾아갑니다. 그런 영수 모습으로 테일의 이야기에 이어집니다. 너 큰 집 갔다 온 거 아니야? 들어! 반갑다 정말. 저기요. 이게 뭐야? 돈도 없을 텐데. 그 전에 풀빵 많이 사셨잖아요. 어서 오세요. 저는 청계 피부 공장에서 일하는 재단사입니다. 근로감독관님께 건의할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근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막 아무나 들어오는데요? 전태일은 기자들의 도움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려 합니다. 기자님이시죠? 나 경영신문에 있어. 삼동은 평화시장, 동아시장, 통일상가 이 세 건물을 지칭하는 말이야. 바보애보다 훨씬 낫다. 바보가 안 돼도 되니까. 우리들의 노동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신문 기자를 만났어. 전태일은 삼동의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조사합니다. 두 번이야. 안 쉴 때도 있어요. 일요일마다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휴일마다요. 하루에 16시간 정도 일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전태일의 노력으로 마침내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도덕적인 노동 환경에 대한 진실이 신문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전태일 신문기사 보도 여파로 공자 사장들과 대표들이 삼동이와 만남을 가집니다. 이렇게 가지고 장사할 수 있나? 문 닫아야지 이 사람아. 며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며칠이 지나서 대답 안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해? 우리 같이 대화로 풀어보자고. 응? 이번 국정감사가 언제 끝나노?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일주일 남았습니다. 잘 구슬을 보겠습니다. 이 방송 좀 잘 봐라. 자, 여러분들이 건의하신 것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풍기부터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공장 환경을 개선해준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태일은 잔인한 현실을 깨닫고는 삼동의 사람들과 함께 노동운동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분기 정도는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그게 지금 한국 실정에선 힘들어. 일하다 보면 좋은 소식 있지 않겠어? 자네들 다 애국심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10년대가 되면 당신들 자가용 걸리고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돼. 말 못 믿겠어? 자료 보여줄까? 전태일과 삼동이는 밖으로 나와 본격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시위를 시작합니다. 전태일은 다시 한번 시위를 하려 합니다. 전태일은 삼동의 사람들과 근로기준법이 적혀있는 책을 불에 태우는 화형식을 하려 합니다. 근로기준법 조문들을 큰 소리로 읽고 나서 이런 법 조문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키지도 않은 이따위 법은 차라리 불태워버립시다. 영수는 전태일의 어머니를 통해 정순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정순이가 나왔어. 나는 아버지께 정순이를 한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전태일의 죽음을 남겨놓고 먼 발치에서나마 정순이를 잠시라도 봐야 할 것 같았다. 뱃속의 아이도 전태일과 함께 죽음의 그 깊은 어둠을 통과하기 위해서 정순이한테서 희망을 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새 생명은 분명 그 어둠 너머에 있을 것이다. 영수는 만삭의 몸을 이끌며 아버지와 기차를 타러 온 정순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영수가 찾아가고 있던 전태일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갑니다. 내일아, 올라가니? 내려. 사장이 점심시간에 꼼짝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가 한번 이야기해볼게. 전태일은 본인이 준비한 화해식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현실과 마주합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적혀있는 서적과 함께 본인 몸을 불태웁니다. 청년 전태일은 세상 앞에 진실의 횃불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전태일의 횃불은 세월을 흘러서도 꺼지지 않고 영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영수는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까지 진실을 외쳤던 장소에 도착합니다. 아직도 성장통을 겪고 있는 노동환경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통해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청년 전태일이 보여주었던 진실의 횃불은 꺼지지 않은 채 불타고 있습니다. 철수가 본 작품 리뷰를 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태일 열사님 50주년을 맞아 제작된 애니메이션 테일의 예고편을 극장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처음으로 보게 된 애니메이션이 되었습니다. 전태일 열사님 이야기의 고스란히 담겨있는 애니메이션 테일을 본 후 철수는 전태일 열사님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전태일 열사님이 기억하시는 분들, 알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전태일 열사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 혹은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방어미 소개편의 철수였습니다.